자, 주도주 관심 종목 몇 가지 더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LS 마린 솔루션. 자, 이 종목은 타점 구간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악재가 나오면서 손절을 했다가 또 이제 악재가 해소되었다는 관점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고서 단기간에 이제 목표가를 도달하고 이제 종료시킨 종목이죠. 이렇게 종료가 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연장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더라.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시세가 굉장히 좀 감질나고 지저분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목표가 언저리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에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고서 다시 한번 진행 양상을 체크를 하고 이제 나중에 또 최적화된 차트나 타점이 나오면은 또 캐치해 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고 여기에 부안해동 하면서 불나방 매매하듯이 이거 다시 사야 되나? 그래서 덥석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또 두들겨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다시 한번 이렇게 수익을 다시 토해내게 만들죠. 물론 시장이 출렁이면서 이렇게 조정받은 것도 있는데 차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썩 아직까지는 이쁜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려야 될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지 그냥 감질나게 깔짝깔짝거리는 시세 요거를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덥석덥석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가 얼마나 최적화되었는가 그런 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이제 잠재성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적화된 흐름이 나타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캐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잠재성도 이제 엿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삼천당 제약.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들썩이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수렴 형태를 거치고 거래대금이 또 이제 나오면서 살짝 들어 올리려다가 또 실패하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요것도 제가 요때부터 올해 초부터 말했죠. 요거 계속 눌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올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거봐라 이거 올라가지 않느냐 뭐가 안 올라가냐 했다가 또 두들겨 맞고 이렇게 수익이 반납이 되죠. 중요한 거는 이런 깔짝깔짝 올라가는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시세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 머릿속으로는 장기 투자인데 실제 마음은 이런 거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여기서 또 자기가 이제 예측이 맞았느니 뭐 논리가 맞았느니 거기서 또 방심하고 안심하다가 다시 토해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했다가 또 단기 매매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장기 투자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계속 고꾸라지면은 그리고 요 구간 동안 다른 종목들이 마구 치고 올라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심리가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차트의 최적화, 아주 높은 등급의 차트, 최적화된 타점 이런 것들을 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 종목은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어줬어야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개가 안 되니까 계속 억지로 올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두들겨 맞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망가지죠. 그죠? 이거 올라갈 거 예측해서 뭐예요? 다시 다 토해내게 될 텐데. 그죠? 여기서 이제 애초에 단타 매매 할 거였으면은 굳이 이 종목을 보겠습니까? 단타 매매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마인드를 가졌는데 아예 장기 투자를 못 할 거면은 이제 제대로 만든 차트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중장기적으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잠재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최적의 차트는 적어도 여기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트라이 하면서 여기도 소화시켜 주는 게 좋겠죠. 신고가를 갱신을 해줘야 돼요.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고도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이 녀석은 여기 신고가를 갱신을 해줘야지 보다 안정적인 추세적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성은 있는데 저는 산다면은 비싸게 주고 살 겁니다. 여기서는 안 사요. 올라가더라도 좀 불확실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수렴 형태는 잘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실리콘2도 이제 신고가를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내고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잠재성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적화된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깔짝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두들겨 맞죠. 그죠? 그래서 차트가 최적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갔으니 수익이 났다, 맞췄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예측을 못하면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올라가다가 이거 보유해야지 했는데 여기서 다 토해내버리면은 말짱 꽝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 매매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렇게 매매를 할 거였으면은 뭐 아무 종목에서나 매매를 해도 되겠죠. 뭐 그냥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은, 그죠? 굳이 실리콘2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2에서 뭔가 승부를 내고 싶다 하면은 실적도 좋아야겠지만은 차트도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캐치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잠재성만 엿보일 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게 임원 경영진 매도가, 이게 경영진의 어떤 지분 매도가 있었나? 그래서 이제 악재가 떠가지고 악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임원들이 이제 지분 매도를 해가지고 뭐 이런 투자 심리 악화시키는 요소들이 드러나가지고 시장도 이제 출렁이고 있고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낙폭이 커지면은 또 밑바닥에서 이렇게 사볼 수 있겠죠. 여기 또 지지 라인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낙주 매매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단타 매매에 가깝지, 어떤 추세적으로 쭉쭉 먹을 수 있는 시세를 노리는 그런 매매는 아닙니다. 뭐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겠다면 매수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가치 투자로는 적합하지는 않은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뭐 안전 마진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가치 투자의 핵심은 안전 마진입니다. 좋은 기업 투자는 둘째예요. 첫 번째는 안전 마진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뭐 가치 투자적으로도 뭐 애매한 자리고 해서 뭐 딱히 지금은 그렇게 좋은 차트로 보고 있진 않아요. 잠재성은 있는데 나중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여기 신고가 매물대 부근에서 이제 지지 테스트를 해주면서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신고가 돌파 라인, 여기를 기점으로 매매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이때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스윙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고꾸라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 테스트를 보여주면서 잘 소화를 시켜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제 끝인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추세 무너질 때 야객절로 탈출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테스트되는 걸 보고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전체적으로는 시가총액도 3조 원에 가깝고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거래대금도 그렇게 충분하진 않죠. 그래서 최선호주급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차트를 좀 더 여기서 이쁘게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스윙 시세를 노려볼 만한 타점을 잡아볼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일단 지지 라인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NL. 자, 이 종목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자, TNL을 보자면은, 자, 연간 단위로 매출액이 이제 5년 전에 비해서 400억대에서 1700억대로 4배 이상 증가를 했죠. 자, 이익 규모도 한 100억대에서 4, 500억대로 4, 5배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차트는 상당히 별로죠. 그죠? 실적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크게 못 올랐어요. 좀 뭔가 아이러니한, 좀 약간 이상한 종목이죠. 그죠? 지금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주 큼직큼직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저평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예요. 주가가 실적을 못 따라갑니다. 이게 천천히 움직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제 어떤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실적을 선반영해서 미리 땡겨서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올랐는데 이걸 선반영을 합니다.
근데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건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든가 굉장히 감질나게 가죠.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제 개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급의 주체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장기적인 매물대 지지라인에 딱 걸쳐 있죠. 그죠?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타이밍이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더라도 일단 실적은 계속 증가 추이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 분기당 150억이라고 하면은 연간 한 600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럼 600억 정도의 PER 10배만 곱해줘도 적정한 기업 가치가 6천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700억 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 가치로도 뭐 저평가는 적당히 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 매물대상으로도 이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 시세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시세 흐름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좀 재미가 없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기대 수익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갑자기 이 종목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 가치상으로 볼 때는 뭐 지금 가격에서 두세 배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을 종목이에요. 일단 실적만 놓고 보자면은. 근데 희한하게 안 움직이고 있어서 적당한 여기서 고점까지 한 40-5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뭐 이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어떤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더 붙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한번 사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어떤 화끈한 시세를 노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운빨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월덱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은 꽤 우량한 종목이에요. 일단 자기 자본과 부채 구조도 상당히 건전하고, 또 이제 연간 단위로 한 500-600억의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수익성도 괜찮고 뭐 성장성도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도 한 적정 이익에다가 PE 10배 곱해주면은 한 시가총액이 한 6-7천억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 3,700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러프하게 한 2배 정도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작정하고 이제 개입을 하면은 실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적정한 기업 가치가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건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도 이런 게 이제 감지가 되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도 이 종목은 여기서 계속 우상향은 계속 되리라고는 보고 있어요.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꾸물럭꾸물럭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기적인 매물대도 돌파를 해줬고, 여기 윗단계에서도 이제 저항들이 있어가지고 화끈한 시세를 보여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상향은 지속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업 가치는 좋아요. 좋고 뭐 나쁘지도 않고 밸류에이션도, 그래서 어쨌든 업사이드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뭐 좋은 기업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VIP 자산운용이 이제 5% 정도 들고 있죠. 자, TNL도 이거는 뭐 지분 보유한 자산운용사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가치 투자 운용사들이 이제 지분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 기업이 검증되었다고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주포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 종목을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먼저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다른 운용사가 있다. 근데 이 운용사도 뭔가 가치 투자 성격에 가깝다 하면은 메이저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올리기가 싫을 겁니다. 왜냐면 올리면은 그 물량이 떨어질 시장이 출회가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급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은 검증이 됐는데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SNS텍. 자, 이 종목도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기업 가치를 보자면은 자, 연간 단위별로 이제 꾸준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죠. 800억대에서 1700억대까지 2배 이상 이제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이제 무난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익 규모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자, 분기 실적도 보자면은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면서 최근 1분기에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익 규모를 봤을 때는 한 연간 4,500억 정도 이익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금 시가총액은 한 1조 원이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기업 가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안전 마진이 있다기보다는 성장성에 의존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기적으로 계속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 총매도 나왔죠. 뭐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상향 기대되는데, 그런데 차트상으로는 아직 뭐 최적화된 건 아닙니다. 여기 아직 저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뭐 탁월하지도 않은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투자 관점을 접근한다면 여기서 조정 한번 크게 받아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안전 마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잡주 같은 경우는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량한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안전 마진 기회가 열리면은 그때 이제 또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지금 차트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우상향 중이라서 나쁘지는 않게 보지만은 뭐 그렇게 화끈한 시세를 보여줄까? 뭐 확실한 시세가 나올까? 단기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냥 실적이 꾸준한 이상, 사상 최대 실적도 나왔고, 그래서 한번 우상향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수해볼 만한 종목은 뭐 이 두 종목? 근데 요거를 매수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느긋한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뭐 파바박 올라가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 서울보증보험도 아직 지지라인은 유효한데 이것도 솔직히 살짝 애매해요. 적당한 스윙 정도? 근데 뭔가 파바박 올라가거나 뭐 확실한 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차트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지지라인이 이제 워낙에 좋아서 신고가 돌파해줬고 잘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권에 들어온 거고, 여기서 이제 잠재성이 가장 기대가 되는 건 LS 마린 솔루션인데, 근데 이것도 만들어야지 않은 거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이에요. 요거는 지금 매매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되고 요거는 계속 그냥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만간 뭐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